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다음은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게시판과 증권통에 올라온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진단 요청 받고 있으니까요. 게시판에도 증권통에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9897님이 먼저 남겨주신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세미콘입니다. 2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8% 두고 계십니다. 네, 오늘장 테라세미콘 2.1% 빠지면서 25,6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네, 현재 수익권에 있으십니다. OLED 관련해서 최근에 강하게 올랐던 종목인데요. 이번 주에 최고점 27,700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장기 목표가가 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목표가 좀 제시해 주시죠.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잡으신 것 같고요. 트렌드에 상당히 잘 맞는 종목이다. 결국은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 전체 2년간, 3년간 어떤 패러다임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OLED는 향후 2, 3년 이상은 계속 시장이 커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그 상당히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전고점 돌파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느 정도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21선과 5일선의 이격대가 좁아지는 구간에서는 또 다시 한번 재차 추가 매수를 하셔서 상승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3만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3만원이 심리적인 저항선이기 때문에 3만원부터는 또 다시 한번 옆으로 횡보하거나 강하게 돌파하거나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걸 지켜보셔야겠죠. 일단은 실적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기업 분석을 보시게 되면 본 회사가 재작년에 30억 정도 순이익이 나왔고 올해 59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32억, 그 다음에 52억, 이미 50억 넘게 매출 달성이 됐죠. 3분기까지. 4분기마저 예상한 실적만큼 나온다고 한다면은 과거 1월달에 예상했던 59억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거겠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PER은 작년 결산 대비했을 때 한 40배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물론 40배가 높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는 있겠지만은 물론 이거는 작년 결산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또 상당히 큰 폭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이 PER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수익을 짧게 실현하시는 것보다 올해 아마 OLED 관련 종목들이 가장 대시세를 주는 탑픽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유하신 관점으로 들고 가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고점도 돌파 가능할 거라 전해주셨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장기적인 그런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2655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코나아이입니다. 3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5% 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코나아이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1.26% 상승을 하면서 28,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최근 모든 이평선을 하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그래도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지금 매수가가 3만 원입니다. 3만 원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나요?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표적으로 좀 억울하게 당한 종목이 아닐까.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때 대부분 다 그랬죠. 실적이 좋은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유 없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전체 글로벌 시장이 다 안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화가 된다고 한다면 본 종목까지 실적 좋은 종목들이 먼저 종목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4분기 실적이 약간 조금은 좋게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분기 실적을 좀 약간 긍정적으로 안 보는 내용 자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32억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상장기업 보수 보게 되면은 일단은 벌써 230억 원, 300억 원, 이번에 32억 원 나온다고 한다면은 작년 초에 얘기했던 390억 원 정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PER 수준이 11배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놓고 봤을 땐 저평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주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밀려오고 있고 국내 기관에서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는지 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종목에 대한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지루하게 이어질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견디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트렌드 추세에 있는 OLED나 전기차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지만 본 종목도 결국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한 3개월, 4개월 이상 기다리면서 시장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본 종목은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은 전 고점 근처에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3개월 정도 이후로 본다고 한다면은 단기 목표가는 한 4만 원 부근까지도 갈 수 있고요. 짧게 보신다고 한다면은 3만 원에서 3만 1,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매도를 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한번 드라이브 걸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코나이에 대해서 전망 긍정적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단기 목표가를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서 남겨주셨는데요. 코아스템입니다. 22,85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네, 지금 10%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코아스템 같은 경우엔 오늘장 0.26% 빠지면서 19,4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코아스템 손실 구간에 현재 있는데요. 매수하고 나서 계속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아스템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바이오 종목인데도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이죠. 통상 바이오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동반 상승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매수 가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코아스템은 22,85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시점 자체는 좀 밀리면서 사신 것 같은데, 통상 바이오 종목이 좋을 때는 같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 크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라 한다면은 바이오와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좀 적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상장기 분석을 들어봤을 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닐까. 물론 작년에 조금 실적이 턴을 하면서 단기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출되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워낙 수급 자체가 너무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와서 한 2만 원 정도에서 1만 원 돌파한 이후에 좀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매도를 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본 종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시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더 들고 가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본 종목이 저평가냐 고평가냐 놓고 봤을 때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밸류는 상당히 분석하기 어려울 만큼 좀 이 종목이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고요. 또 시장 주류에서도 바이오랑 똑같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트렌드에서도 많이 벗어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 주류에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옮겨 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아스템에 대해서는 실적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반등 시 매도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서 예스런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골프존입니다. 7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두고 있습니다. 골프존 오늘장 1.15% 빠지면서 77,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전체적으로 좀 우하향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한 78,000원에 들어가시긴 했는데 매수가보다 지금 더 하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평선이 역배열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프전 추세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추억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듣는 종목인 것 같은데
과거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결국 이제 본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또 재차 반등을 하거나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급 주체가 새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상당 부분 오랫동안 많이 밀려 내려왔죠. 주가는요. 예. 보통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21선 기점을 해서 맞고 떨어지는 이런 연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매도 칠 때는 21선을 맞을 때 그때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급도 특별히 매수 주체가 강하게 있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재무제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본다고 한다면 자, 당기순이익 50억 원, 100억 원, 97억 원, 250억 원이죠. 이번에 한 50억 원, 100원 나온다고 손친다고 한다면은 한 3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PER 어느 정도 보겠습니다. 300억 원이면은 자, PER 지금 시가총액 5천억 원이니까 한 15배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놓고 본다고 한다면 4분기 실적이 예를 들어서 한 50억 이상 나온다고 한다면 저평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 같아요. 골프존에 대해서는 향후 성장성을 크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도 이제 스크린 골프를 가끔 치고 있긴 한데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그 리얼 골프존 나오게 나서 그때 주가가 한 반짝한 다음에 그 이후에 좀 큰 상장 모멘텀이 없는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골프존의 어떤 그 스크린 골프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포화 상태에 있는 것 같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충분히 성장을 했고 시장에는 포화가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종목도 결국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향후 성장 모멘텀에 조금 부재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회사가 향후 뉴스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의 어떤 포화 상태, 완전 경제 상태에서 20여 개가 넘는 경쟁업체가 있다고 하죠. 이런 경쟁 상태에서 이 시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뉴스들을 좀 더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평가 구간은 맞지만 성장성은 조금 결여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골프존에 대해서는 저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통에서 남긴 종목인데요. KNW입니다. 6,300원에 매수하셨고요. 50% 비중 두고 있습니다. KNW 오늘장에서 보합해서 끝났네요. 6,7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재 수익권에 있으신데요. KNW 최근에 좀 신규 사업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 종목 차익 실현이 괜찮을까요? 아니면 더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이게 아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낮은 가격에 잘 잡으신 것 같은데, 보통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위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막혀있는 이평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마다 21선 한번 맞을 수가 있고 또 11선 한번 맞을 수가 있고, 예, 이렇게 좀 막혀있는 게 많죠. 그래서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뉴스는 이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본종목이 좀 실적이 좀 작년에 너무 많이 꺾였죠. 잘 나가다가 보시게 되면 재작년 실적이 마이너스 125억 원이었고 올해 실적은 거의 마이너스 4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4분기 실적만 적자가 나온다 한다면 주가는 결과적으로 잠깐 반등 수준에서 다시 한번 재차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이 무슨 바이오 기업도 아니고 꿈으로 먹고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이라 한다면 어느 정도 바닥에서 잡았을 때는 반등 나왔을 때 좀 짧게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실적 좋은 종목으로 좀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종목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매매를 하다가 밀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합니다. 실적이 좋으면 기다리면 언젠가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적이 나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 회사가 정상화가 되고 영업이익이 정상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대응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현대백화점입니다. 네, 12만 4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0% 두고 계십니다. 현대백화점 오늘장 3.35% 상승하면서 12만 3,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재 매수가 부근에 있는데요. 살짝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반등세 보여줬습니다. 현대백화점에 대한 뷰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이제 본 종목은 역시 그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과처럼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차익 실현으로 나오면서 매도가 된 것 같습니다. 본회사 사업 잘하고 있죠. 그 실적 놓고 본다고 했으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장 기업 분석 다시 한번 본다고 한다면 뭐 다이나믹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매출액도 소폭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도 예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올해 실적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놓게 봤을 때 올해 실적을 어느 정도 전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증권사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신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어느 정도 보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그냥 무난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시장에 좀 뒷받침이 돼야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처럼 중국 시장이 계속 저런 상황이고 해외 시장도 어렵다고 한다면은 본 종목도 지금처럼 계속 꾸준하게 뭐 옆으로 행보하고 있어서 방향성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눈치 보기 장세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에서 들어오고 있고 하지만은 과거 이 종목을 많이 샀던 외국계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계속 매도를 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 종목도 반등이 나오는데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본 종목이 크게 한번 올라오는 데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만약에 통상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 2, 3월 장이 상당히 좋았었죠. 근데 올해도 1월이 좋았어야 하는데 1월 다 끝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장세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빨리 마무리 짓고 나서 상반기 때 주가가 좀 올라와 줘야 그때 동반적으로 본 종목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회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큰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시장 예의를 주시하면서 결국은 시장과 더불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좀 인내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찌어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8,720원에 매수하셨고요. 현재 4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장에서 3.08% 빠지면서 8,1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OLED 수혜에 대한 기대감에 최근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장은 좀 떨어지면서 연일 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먼저 봐드릴게요. OLED 종목들 중에서도 또 괜찮은 종목이 하나 나왔네요.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비 신규 수주를 이미 받았을 만큼 상당히 기술력이 탄탄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국 모멘텀도 있네요. 공동 투자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올해 110억 원 나오면서 한 42억 원 예상하고 있네요. 결국 4분기 실적도 잘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PER 37배 수준. 결국은 OLED 장비들은 어느 한 회사만 수혜해 볼 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워낙 대규모 투자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종목도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종목이 빨리 올라올 것인가 이거를 내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놓고 봤을 때 아까와 같이 뭐 테라세미콘이라든지 그 다음에 AP 시스템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PER 지금 한 작년 결산 시적으로 40배 정도 되어 있는 수준이잖아요. 보통 PER이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가는 경향도 있었고 하지만 또 고평가로 논란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거 물론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길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추세가 안 꺾였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소 4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고평가 논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실적을 좀 예의주시하시고 수급도 일단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최근에 한 3, 4일 빠졌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에서 볼린저 밴드 선이 가격대가 지금 7,600원 정도 수준입니다. 뭐 8,000원이 조금 무너지면서 7,800원 정도 수준이 됐다 그러면 한 번 더 물타기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추세는 꺾이지 않고 더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전망 긍정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남긴 종목인데요. YD 온라인입니다. 6,9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50% 두고 계십니다. 네, 오늘장 게임주가 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죠. YD 온라인 현재 7.5% 상승을 하면서 5,4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장중 오늘 6,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다소 횡보할 때 매수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좀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일단은 뭐 게임 회사라고 보겠죠. 실적이 뭐 작년에 나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재무제표 일단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 모멘텀보다는 이제 신작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게임주는 근래에 워낙 좋은 종목도 있죠.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도 싼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컴투스라든지 웹젠. 근래에 지금 게임주들이 실적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종목은 여전히 PER 30배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고평가 구간이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번에 21선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진 게 조금 상당히 안 좋게 보여요. 그래서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 반등 나온다고 한다면 매도 치기 좋을 것 같고, 국내 게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과거처럼 해외 게임 회사들 게임이 상당히 크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 국내 게임들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종목은 예를 들어서 새로 신규로 나오고 있는 그런 신규 게임 자체가 어느 정도 인기를 끄는지 이런 걸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인기를 끈다고 해서 주가가 한번 반짝 반등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실적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가려고 한다면은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시일이 걸릴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종목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어느 정도 반등 나온다고 한다면 좀 매도하시면서 오히려 게임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컴투스라든지 웹전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D 온라인에 대해서는 보수적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등 시 매도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루트로닉이고요. 46,10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루트로닉은 5.01% 상승하면서 52,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재 수익권에 있으시네요. 최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좀 장중에는 54,100원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본 종목 상당히 기술력 있고 그 미용 관련된 그 레이저 의료기기 업체죠. 가끔 이제 뭐 피부 관련돼 가게 되면은 장비들의 루트로닉이라 써 있는 건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기술력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재작년까지만 해도 적자로 잡혔었지만은 작년부터 흑자 돌아서면서 올해 작년에 본격적으로 흑자로 크게 전환이 됐고, 물론 얘네가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했을 때는 현재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향후 성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본 종목이 주가가 상당히 가는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20억 원, 16억 원, 그 다음에 올해 한 30억 원 통 잡는다고 한다고 보면은 한 50억 원 정도 되겠죠. 50억 원 수준에서 밸류에이션 5천억이 한 벌써 이제 PER 100배 정도 수준이죠. 상당히 비싸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견조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74,000원대도 고평가 논란은 많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향후 성장성을 상당히 높게 보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그다음에 그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본 종목은 좀 더 들고 와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차트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자 조금씩 고점을 깨면서 움직이는 차트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1차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주가가 한번 밀려와서 51,000원 부근에서 재차 매수, 5만원에서 재차 매수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박스권 매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무작정 갈 수 있는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박스권에서 좀 수익 매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루트로니까지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네, 오늘 시장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관심 있게 보는 업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시장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쇼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40% 이상 지금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많이 밀렸을 때 재차 현금이 있어야지만 준비한 사람만이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금을 좀 갖고 있자. 그 다음에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시장의 큰 패러다임과 화두는 OLED와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OLED 지금 종목에 20, 30% 이상씩 편입해 있지 않으면 올해 상당히 소외받는 장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OLED는 향후 2년, 3년간 계속 성장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트렌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의미 때문에 지금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테라세미콘, AP 시스템, 그다음에 제가 추천드렸던 동아일텍 이런 종목들 지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향후 본 종목이 2배, 3배 이상 더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동아일텍을 좀 가장 좋게 보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 다 결산적 대비했을 때 PER 40배까지 올라왔는데 동아일텍만 아직까지 PER 20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작년 결산 시장만 놓고 봤을 때도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게다가 올해 실적까지 증가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PER은 20배 이하로 더 떨어지겠죠. 같은 OLED 장비주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사도 덜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P&E 솔루션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결국은 전기차가 가려고 한다면 국내에서는 급속 충전기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 종목 중에서도 급속 충전기 업체인 P&E 솔루션이나 코디에스 이 두 종목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화두에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좀 길게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거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재원 과장이 제시한 전략 함께 참고하면서 다음 주 시장에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고 저희 포트폴리오를 진단받으시고 싶다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2-2128-3388로 전화 주셔서 포트폴리오를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이 시간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